토요일 날은 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요, 하나님이 물권을 주셔야 돼. 이건 돈이 없으면 절대 집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8년 동안 여기에 물질의 복이 왔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물질을 주님이 다 주시니까 또 여기에 동참을 하시는 거고. 난 놀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임동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는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한국교회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연예계고 어디고 다 여러분들 임동진 목사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오신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임동진 목사님이 연세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참나 진짜 신기해요. 뵈면 뵐수록 사모님은 더 젊어지시는 것 같고. 우리의 영원한 청년 임동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나라 사랑 때문에 절절한 가슴을 안고 이 광화문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나단 목사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린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까 애국 집회를 할 때 별이 열 몇 개가 오셨어요. 그분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저는 저 아래서 그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 5.16 군사혁명을 생각했고, 바로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5.16 군사혁명의 기념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도대체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목숨 걸고 나서겠다 하시고 군사혁명을 일으킨 그날을 지금 저 좌파 빨갱이들은 군사정병이다, 군사쿠데타라고 그렇게 이름을 별칭하여 그야말로 폄하하는 5.16 군사혁명, 5.16이 있었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저기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버스로, 지하철로, 그리고 온갖 이 시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군사혁명 이후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군사혁명, 혁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방공을 국시로 제일로 삼는다는 얘기와 함께 이 나라를 경제 부흥을 시키겠다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공약이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우리 세대들, 4, 5, 60년대 세대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주사파 빨갱이들이 그야말로 바퀴벌레처럼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고 오늘의 좌파 빨갱이 세대가 강력하게 활보하는 때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나라가 왜 이러냐고요. 그랬더니 열심히 일한 죄 때문이야. 그게 무슨 죄요? 했더니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빨갱이들은 바퀴벌레처럼 요소요소에 잠식하여 오늘에 이르는 거야.
여러분,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들고 나온 말씀은 시편 94편의 1절 말씀을 받고 나왔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2절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복수는 인간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광화문에 8년 전부터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 외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박정희 대통령 영원하라! 윤석열 대통령 만세! 정광훈 목사님 만세! 바로 세워진 교회들이여, 침묵하지 말고 나오라! 나오라! 침묵은 죄악이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야, 정말 참 여기 서 있기도 힘들어요. 뜨거워가지고 이게 막 철판에서 막 이게 열이 올라가지고 휴대폰도 다 고장나서 지금. 야,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뜨겁겠어. 엉덩이가 다 이거. 하여튼 우리가 성령의 불 받으면은 여러분 시원함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울 때 찜질방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사우나, 아이고 왜 더워 죽겠는데 거길 또 들어가 찜질하러. 그러면서 거기 가서 시원하다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원하다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시원하다, 시원하다. 땀을 쫙 빼면은요 10년 더 젊어져요. 오늘 여러분들 10년 더 젊어질 거니까 더 땀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절대 멈추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불덩어리 대한민국을 말씀으로 정복시킨 여러분들 오영성 목사님을 강력하게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광화문에 나오신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나온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 것이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광화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원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누구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 이제부터 광화문 안 나갈 거야, 나 이제부터 광화문 안 나가,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 이제부터 대한민국 안 나가, 그따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광화문에 나온 이 여러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화문에 애국노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고 감옥을 리버시라 갔다 왔지만
몸을 살해야 할 텐데 몸을 살지 않고 계속 광화문에 나오시고 또 여러 방송에 나가서 계속 이 나라의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가슴에 전 목사의 가슴이 없다면,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전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계몽하고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굳이 목숨을 걸고 감옥 갈 각오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 자기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보석으로 나왔지만 지금도 멈추지 않고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떠난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변명하는 거 절대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정말 나라를 위한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원한다며 광화문에 나와라. 저는요 솔직하게 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나오지 않고 따로 애국운동한다? 천만에요. 그들은 진짜 애국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운동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흉내만 내는 것이고, 그리고 돈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정광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사인해가지고 그 마지막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사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오는 것이고 정광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끝까지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옛말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박살내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들의 공산화 작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 심지어는 추미애 조국까지 토지 공개념으로 여러분들의 토지를 노리고 있듯이, 얼마 전에는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인가 뭔가 하는 김용범이가 AI 반도체 기업에서 돈 벌어놓은 걸 뺏어다가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줘야 된다. 언뜻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다음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금고를 털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둑놈들을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김용범은 당장 사퇴하라! 이재명도 함께 사퇴하라! 자, 이제 다양한 연사분들의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불교계를 대표해서 엉천스님, 보우스님, 법운스님, 보타스님 네 분의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불교도들이여 일어나라! 영천입니다. 오늘은 법운스님 오셨습니다. 합장하고 인사하세요. 보타스님 오셨습니다. 오늘 연사는 우리 호국성병장 보우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불교 33인 호국성병장 보우스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5.16 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16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무능, 국가적 혼란 속에서 무너져가던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가 재건의 의지였습니다. 국가가 먼저인가 권력이 먼저인가 라는 물음 앞에 선열들은 국가와 국민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법은 힘 있는 자들의 방패가 되었고
정의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 뒤바뀌고 있습니다. 민생은 무너지고 청년들은 미래를 잃어가는데 정권은 국민 통합보다 갈등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안보는 불안한데도 책임지는 자는 없고 변명과 선전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5.16 정신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법치와 상식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자유대한민국을 이념 실험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국가보다 권력을 앞세운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거짓 선동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며 편가르기가 아니라 국민 통합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현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무너진 법치와 경제 안보를 바로 세우십시오. 대한민국은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유와 희생으로 지켜낸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흔들릴 때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5.16의 국가재건 정신처럼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각오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9.53 청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신우리 네 분의 스님께도 뜨거운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함성 10초 이걸 안 해서 그런지 오늘 함성 지르는 게 영 약해.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약하니까요. 세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함성 질러! 세게 더 세게! 질러! 이야, 이게 원래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걱정하고 계시는 강화문 연세 79세, 호적 연세 90세 이정린 전 국방부 차장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이 더위가 제가 월남에서 싸울 때 더위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께서 낙동강 방어,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 그리고 김성훈 전 장관께서 통영 상륙작전, 그리고 한신 장군께서 포항에 이르는 방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졌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희생을 해서 나라를 지켜낸 이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성훈 장관께서는 이제 통영 상륙작전으로 나라를 지켰고, 그 이후에 좌파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그럴 때 1000만 서명과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하다가 19년 전에 순직하셨습니다. 어제가 순직한 지 19년이 돼서 제가 대전 현충원에 가서 그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참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그리고 김성훈 장관께서는 정말 이 애국
활동하시다가 순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은 전 장관님과 그리고 그를 순종하면서 나라를 지켰던 해병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070 4567 5001 이것을 해서 1000만이 돼야 된다. 제가 어제도 어느 집회 100명 이상 있는 데서 얘기했더니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애국 활동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계속 새끼를 쳐서 6월 6일 전까지 1000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저항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저항권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6월 6일 특별히 8월 15일 이때 1000만이 모여야 됩니다. 이 1000만이 모이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때 4번까지 가서 이 애국 활동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군번을 가졌던 1700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던 1000만, 이제 자기네끼리 모여서 또 뭐 따로따로 집회 이거 안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이 집회에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6월 6일 그리고 8월 15일 이때는 1000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광훈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회복한 다음에 복음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제2의 전광훈 목사님이 돼서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전광훈 목사님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정말 성공되도록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앞에 모시고 묵시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이정린 차관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피켓 다 들어봐요. 이재명 재판받자를 제가 볼 수 있도록 뭐 중단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재명 재판받자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자, 전부 피켓 다 들어보시고 태극기와 성조기는 한쪽 손에 들시고 피켓을 다 들어보시고, 여기 지금 이재명 재판받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에 집회 관리하는 경찰관 중에도 이재명이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분이 혹시 재판받으러 갈 수 있어서 제가 이자를 찌자로 고쳐서 찌재명아 이러면 여러분들은 재판받자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슬쩍 연습해 보세요. 찌재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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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받을 때는 좀 흔들어 줘야 돼요. 다시 갑니다. 찌재명아! 찌재명아! 그 상태로 흔들으셔야 이분이 나옵니다. 이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찌재명이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학자 김학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찌재명아!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걱정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애국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의 말이 법이 되고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노예같이 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이재명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조작 수사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사법정의요, 헌법 정신의 구현이요, 시대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인간은 국민이 공소 취소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국민은 공소 취소라는 법률 용어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적어도 공소 취소란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빼앗아 특검이 찢어버려 이재명의 죄를 지우려는 것이라는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에 의해 건국되었고 박정희에 의해 산업화가 완성된 나라입니다. 4.19 이후 대한민국은 엄청난 분열과 극심한 사회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로 남한을 유혹했고 남한은 감상적 민족주의와 통일론에 빠져 공산주의의 마수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는 구호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박정희 소장은 대한민국을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렸고 그것이 바로 5.16 군사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박정희의 구국의 결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국가 주도 경제 개발과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시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 제철 등을 건립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성장의 기초를 다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근대화를 통해서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조국의 발전과 국가의 안위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건만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시도하고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허물고 있는 이재명의 작태를 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이재명 1국 체제 하에서 국민의 아픔과 억울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파산했고 법원도 죽었습니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교수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한 대자보나 성명서 한 줄 보기 어렵습니다. 언론은 이미 백기투항한 지 오래됐고 교회는 저항은커녕 권력에 아부하고 딸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전광훈 목사님과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광화문 애국동지 여러분 뿐인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이재명의 마지막 걸림돌이기에 이재명은 전광훈 목사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고 입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남은 자가 되어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이재명 일당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볼 것입니다. 광화문 고백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버린 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보면서 극으로 폄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화문 고백교회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모퉁이 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자는 그 수가 적습니다. 또 남은 자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라 찾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또 핍박이 있어도 거꾸로 뜨림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낼 것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은 세상의 비난이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움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걷는 길 끝에는 주님께서 두 손 들고 환영해 주실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자가 되어 힘들지만 남은 자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을 손잡고 기쁘게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김학상 교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약 한 3시경에 행진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2시 반 정도 했는데 오늘은 저 종로에서부터 세종로 전체 도로에 불교 행사까지 겹쳐서 할 수 없이 신호를 매번 세울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 3시로 일단 약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행진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한번 청와대까지 한번 가서 거기서 소리를 한번 지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정광훈 목사님이 석방된 이후에 많은 기레기 언론, 쓰레기 언론들이 대도 안 한 걸로 물어뜯고 지지고 뻗고 별 개지랄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동안 한동안 안 보이시던 우리 여자 변호사님이 나타나서 요놈의 새끼들 그냥 안 둔다고 다 고소고발하니까 박지혜부터 바짝 쫄아가지고 지금 전부 다 대가리를 땅에다 쳐박고 있어요. 그 주인공 국민특검단의 강연재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인데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라고 수사를 안 받고 재판을 안 받는 나라는 없다. 누가 얘기했죠,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임의로 수사를 안 받으면 강제로 잡아다가도 수사해야 된다. 누가 말했죠, 여러분? 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명언에 따라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을 하면 체포하라! 3번 가겠습니다.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을 체포하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재명이 한 얘기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즉각 이재명을 체포함으로써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맞는 걸 맞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딥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을 말할 수 없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북한 정권이 주적이다 3번 외치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적이다! 북한 정권이 주적이다! 북한 정권이 주적이다! 공산주의 결사 반대 3번 외치겠습니다. 공산주의 결사 반대! 공산주의 결사 반대! 공산주의 결사 반대!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한다 또는 고위 공직에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 정권이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자, 윤 대통령이 간첩 세력, 반국가 세력 잡겠다고 개헌한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숨어있는 간첩들 잡는 문제를 떠나서 벌금 대낮에 권력 쥐고 돌아다니는 것들, 그런 간첩부터 잡아야 될 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요. 이 이재명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나무호가 피격됐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피격했는지 또 말을 못합니다. 미국에서 이란이라고 했고 이란도 부정하지 못하는데 정작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정부가 누가 나를 때렸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욕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말만 하면 잡아먹겠다 겁박하고 아주 그냥 대대주로 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낙곰수 김용민 이런 자들이 나무호 피격을 미국이 했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정부가요 얼마 전에 원유 90만 배럴을 원유 90만 배럴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갔을 의혹이 제기된다. 그런 가능성이 의혹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만 한 거 가지고도 우파의 유튜버들을 산업자원부라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다 고발을 한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무호 피격을 미국이 했다라고 떠들고 있는 좌파 인간들을 왜 국가정부가 빨리 고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도요,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나서서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 가능성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서서 부들부들 떨면서 가짜뉴스다,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미국이 했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이 좌파 인간들을 고발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이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소행이다라고 떠벌린 그런 유튜브의 내용이 더 심각합니다. 더 가짜뉴스고 더 국가의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돼야 하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강력한 연설의 처리 강연재 변호사에게도 따가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잘할 때는 잘한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의 연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길게 짧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팩트 있는 그 한마디를 꼭 듣고 지나가서 집에 가서 우리가 준 카드 있죠, 그죠? 1000만 명 모이는 카드 앞집 뒤집 김씨 할머니 박씨 할아버지 다 뿌리고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안 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밧줄로 묶어서라도 다 강하면 다 모시고 와야 된다고. 여기 이동우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청와대 권좌에 앉아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할 자들이 당을 이루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압력해도 아무도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애국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애국이란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애국,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나라는 누굽니까? 여러분, 1948년도에 이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섰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였고 하나는 인민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나라였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이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나라인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자 오늘날 K방산, K뷰티, K산업 모조리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나라가 생긴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입니다. 반면에 북녘에 세워진 나라는 인류 최악의 나라고 김정은 독재자의 2,500만 전체가 노예로 사는 나라입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협박하고 구걸해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나라는 누굽니까?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은 새로 세워질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근원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입니다. 그 법치는 우리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조작기소특검이라는 시대의 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조리 뒤집는 참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애국은 우리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개업을 지지해서 우리는 국민 대다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는 다시 애국의 가슴을 안고 이 광화문에 모입니다. 우리는 이 광화문에서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싸우고 투쟁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역시 강력한 연설의 여신 우리 이동호 교수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큰 박수와 우리와 같은 함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 국민이여, 강화문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사나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천만 국민이여, 모두 강화문으로 뛰쳐나오십시오. 더 이상 반국가 세력들의 연방제 통일에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선지자께서 5,300만 국민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조작기소특검법, 부정선거, 자유민주주의 파괴학법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강화문 총사령관, 국민혁명의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호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많이 오셨어, 많이 오셨어. 날씨가 지금 뭐 35도가 넘는데도
너무 많이 오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미 망했어요. Korea has immediately collapsed. 김대중, Starting from Kim Dae-jung, 노무현, Roh Moo-hyun, 문재인이가 and Moon Jae-in. 낮은 단계 연방제를 They 서명했다고요. signed on a low-level federation plan. 근데 언론들도 이 사실을 보도를 안 해요. However, even the media does not report about this. 내가 가문운동 20년 했는데 I have done this patriotic movement for 20 그리고 years. 깜빵을 내가 4번 갔다고. And I was in prison 4 different times. 여러분은 깜빵 몇 번 갔어?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imprisoned? 여러분 대신하여 내가 깜빵 4번 But on your 갔으니까 behalf, I was in prison 4 일단 times.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돼. So first off, you must take 내가 responsibility. 깜빵을 여러분 대신하여 깜빵 4번 갔다고. Because I bore this imprisonment on 그러니까는 your behalf. 여러분들은 감으로 나와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 So if I 돼. tell you to come out to the streets, you 이해가 have to come 됐어요? to Gwanghwamun. Do you follow through? 내가 명함을 지금 1000만 장 찍었는데 I have printed 10 도저히 million 부족할 것 flyers 같아서 the size of a 2000만 business 장을 card. 다시 찍었어요. And I thought that this is not 그래서 enough.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날 So I printed 20 million in total. 부산, 대구, And starting from 대전 할 Busan, 것 없이 Daegu, and 경부선을 Daejeon, 타고 we will go to 그 the 다음 southern 주간은 또 area 호남선을 다시 타서 next week. 여러분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And let me ask you, should we hand our nation over to North Korean 연방이 federalism? 되려면 In order for 잘 a federation to 들으세요. 잘 happen, 들어. first off, 연방이 되려면 미국도 연방으로 돼 있단 말이야. even America, it is compromised 그 of 미국은 federation. 왜 연방이 유지가 되느냐? And why can they? 정치 이념이 같은 How 거야. can they maintain this federation? It is 근데 because we have the same 우리나라하고 political system and 북한하고는 정치 ideology. 이념이 같아요, 달라요? However, South and North, we have a completely different 다르잖아요. ideology. 북한은 공산주의하고 North Korea follows 우리는 communism, 자유민주주의하고. and we're under liberal democracy.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사기치는 거야 지금. So this kind of federation plan is 언론들이 a total 문제가 hoax. 커요. 언론들은. And the media has to bear responsibility for 언론은 this. 제4의 권력이야. 제4의 They're very 권력. problematic because they have immense amount of 이야, authority 이 언론들이 사기를 치는데 to 말이야. report about this. 정신들 나갔어. 정신들 They hide this 나갔어요. fact.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 60개 언론사들 And to all the 60 정말로 legacy media and minor media, 연방제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겨주기를 원하십니까? do you truly want to hand our nation over to North Korean low-level federalization? 정신들 나가서 말이야. You have gone mad. 지금 모든 언론들이 Right now, all media, 지금 특별히 내가 연설하는 연설을 다 듣고 있을 거라고. especially right now, they are 다시 한번 taking, 언론사가 60개사에서 내가 한번 다시 paying 물어보겠어요. close attention to the contents of 진짜로 my 낮은 speech. 단계 연방제로 북한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십니까? So let me earnestly ask you, do you 아니, really 언론사 want to 60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란 hand our 말이야. nation over to North Korea's plan? 정신들 나가죠 말이야. You have gone mad. 이것은 결국은 김국선 선생님하고 내가 토크를 So 해보니까 at the end, throughout my 낮은 discussions 단계 from Mr. 연방제하고 Kim Il-sung, low-level 김일성이가 federation plan, 60년대 초에 고려 연방제하고 and the Korea Federation 어떤 차이가 proposed 있냐 during the 60s by 물어봤더니 Kim Il-sung. 똑같다는 거야. It's 똑같다는 of the 거야. identical nature. 다시 여러분들한테 So 물어볼게요. now let me ask you again.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Can we hand our nation over to low-level 이것을 federation? 지금 실현할 놈이 누구냐? NK and who is 이재명이야, trying to 이재명. make this become a reality? 이재명은 It is 북한한테 Lee 미쳤어. Jae-myung has gone crazy for North Korea. 자, 김학성 교수님, 아까 연설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헌법 77조 알아요? 예. 비상기업 계엄 선포권에 관한 헌법 근거입니다. 그러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목사님. 어,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서 네, 계엄을 선포했다면 네. 혹시 하자가 있다면 직권 남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란은 결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서당계 3년 하도 김학성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나도 이제 서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이잖아요. 라면. 네, 충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내란죄를 뺐으면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용기가 좀 적어. 왜? 그러면 내란죄를 뺐으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외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이 잘하시네, 이제. 아니, 나도 서당께 3년 했다니까요. 장모님한테 다 배워서 아는 거야. 그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바로 다시 제2의 계엄령을, 정문계엄령을 선포를 딱 해버렸으면 그 점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우리 목사님한테 못 미치는 점이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다시 한번 해야 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박정희처럼 만들어버려야 돼. 박정희처럼. 아멘. 근데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공수처는 일반 공무원의 예. 직무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할 수 있고요. 예. 대통령의 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예. 수사권도 없고 예. 기소권도 물론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로 자진해서 가실 때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불법에 불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많고 네. 경찰들이 또 많으니까 네. 경찰들하고 그 경호처하고 총격전을 벌여주면 사람들이 수십 명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네. 공수처로 가준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짜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의 진정한 리더십이죠, 목사님, 그게.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뭐, 우리가 보도에 의하면 한 8명 정도가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적어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대통령을 원래 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깜빵에 가 있어야 될 인간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조희대가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예, 예. 파기환송을 했으면 바로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이가 재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당연히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판사들도 다 망했고 지금 검찰청도 없앤다 그러거든. 그 검찰청은 이제 파산됐고요. 어허. 법원은 죽었습니다. 헤헤. 예.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거는 이제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습니다. 예. 국가에 저항하고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그 헌법 위에요, 밑에요? 저항권이요? 저항권. 아, 예. 예. 저항권은 당연히 헌법 위에 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완성되면 헌법을 다 고치게 마련입니다. 고쳤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헌법보다 위에 있고 또는 모든 헌법의 기초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19 때 국민저항권이 행사됐잖아요. 네, 완성됐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4.19 때 그 4.19가 일어났으니까 결국은 내각제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제2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국민저항권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이재명 수종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재명에게 다 굴복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남은 수단은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헌법 위에 권위가 가지고 있는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네. 세 가지를 네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네.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계속 반복해야 예, 되니까 예. 국민저항권은 3대 요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저항권은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저항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저항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저항해야 되는 것이 저항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4.19 때 이제 집행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말기 때, 네. 그 남대문에서 네네. 결국은 직선제로 바꾼 거니까, 네네. 직선제로. 그러니까 6.29 선언 전에 6.29 선언 60 민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60 민주 그렇죠. 항쟁. 그것이 또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거 아닙니까? 진정한 국민 저항권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29 선언 전에 6월 10일 전체 민주 항쟁이 있었는데 이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책에다가도 6월 10일 항쟁을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제가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도 대한민국에서는요 2번째 저항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경제 세계 7위가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군사력 5위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예. 이건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계 최빈국에서 그렇죠.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셨고 네. 그 발판 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이익을 저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이재명이가 발언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은요, 중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속적으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위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자, 독재자다 이 사람아. 아니 우리가 지금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오히려 이승만은 친일 매국이라 그러죠. 매국. 네. 아니 이승만이가 친일 매국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국민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일본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대중이가 1등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꼴찌입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일에 친일파라면 일본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때문에 독도를 지킨 것이고 맞아.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개가. 우리나라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딱 때리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세상에 이승만 라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림에서 예. 이승만 라인이라고 했는데 네. 어디까지 그었냐면은 후쿠오카 있죠. 후쿠오카도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야. 대마도까지 걸려 그랬었죠. 목사님. 대마도. 예. 대마도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그었는데 메가다가 하도 사정을 해서 그것은 좀 빼달라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매국자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저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인간이죠, 목사님. 예. 이승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요, 그 당시에 돈은 천문학적 돈이야. 대자보를 하와이에다가 그 다음에 또 부산항에다가 다 붙여놨는데 이승만을 신고하면은 30만 불. 그때 노동임금이 1불밖에 안 해요. 1불 30만 불을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승만을 신고를 안 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세상에 말이야 이승만을 친일 매국자라고 이따위로 발언하는 이재명이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게 도대체가. 그 다음에 또 박정희는 또 뭐 군사 쿠데타로 잡았다. 오늘이 바로 저 5.16 혁명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경제 7위가 살고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를 이거 어디서 했는지 말이야, 도대체가 말이야. 응? 내가 볼 때 이게 북한한테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목사님. 의심스러워. 북한이 그렇게 전파를 하니까 네. 그거를 주사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렇지. 전파를 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 바로 북한의 작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6월 6일 날을 일단 D-Day로 잡았어요. 6월 6일 날 1,000만 명이 나와야 돼요. 4.19 때는 200명 가까이 애들이 죽었다고. 우리는 1,000만 명이 강원에 나오면 이재명은 무조건 하야할 것이고 6월 6일이요. 6월 6일 며칠 날이라고요? 허허, 대답이 또 시원찮어. 날씨가 좀 덥다고. 며칠 날이라고요? 나는 몸이 극도로 안 좋은 상태야. 그런데도 다음 주에 내가 경부선을 다시 한 바퀴 뛸라 그래요. 왜?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것이야. 아멘. 동의하십니까? 황교안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황교안 장군님 나오십시오. 다 알고 있지만은 1사단장 하셨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1군단장 하셨죠? 이라크의 자유툰 부대의 사단장으로 갔죠? 예? 예. 그 다음에 연합사에 근무하셨죠? 예. 지금 감기가 오셔가지고 말을 세게 못하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님. 전시작통권은 해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왜 하려고 할까요? 아니,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예가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뭐 기록 세우기를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자유연설 하세요, 자유연설. 여러분, 국가 지도자의 말은 천금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월 말에 독일 메르처 총리가 트럼프한테 이란 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을 제시했다가, 여러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이 규모로 따지면 세계 2위입니다. 아시죠? 약 35,5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5,000명을 빼겠다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빼겠다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야단이 난 겁니다. 예? 그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에는요, 유럽 사령부하고 미군 유럽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가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겠다 그러니까 그 한 5,000명 빼려고 하는 그 부대가 있는 주둔지에서 마을 주민들이 야단이 난 겁니다. 메르츠 총리가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자,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미군이 우리의 위기 때마다 와서 도와준 거 아시죠? 여러분,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감사와 은혜를 모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상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80여 년 동안 지금 전쟁을 억제하면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누구 덕입니까? 예, 이승만 박정희 덕입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컸던 겁니다. 잘 돼가는데 왜 그만두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참 창피하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전시작전권 회수도 현재에 다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은 한미 간에 대통령까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뭘 건드려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국가 지도자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우선거리가 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바꾸자는 겁니다. 예,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여러분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미움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